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HLB가 FDA 승인이 되고 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 FDA 승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뭐라 말씀드렸죠?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HLB도 FDA가 승인이 되고 나면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승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HLB가 중간에 단타꾼들이 몰려가지고 FDA 승인 나면 급등했다가 또 눌림목 조정 그리고 조정과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또 급등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는데 그때 못 팔았네 팔걸 해가지고 좀 더 밀리면 팔아야지 했다가 밀리면 팔아 근데 거기서부터 또 다시 튀어 등등 되게 많은 엇박자 매매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엇박자 매매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뻔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중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다 이겨내고 나는 HLB를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얼마까지 볼 것이야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LB도 지금은 일단 성장주라면 성장주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장주에 걸맞는 다양한 기준들 제가 이제 영상마다 하나씩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교육 명목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이런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HLB에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식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도 향상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HLB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만한 몇 가지 내용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또 새로운 자료도 함께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용 방법도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솔직히 구독은 눌러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PDF 10페이지 이상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틀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해 나가셔라. 정말 많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고 한 번만 흘려듣기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대응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날이 올 텐데 많은 분들이 그냥 스토리만 보시고 재료만 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식 투자가 쉬우면 모두 다 돈 벌지. 그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부자는 뭐다? 상대적이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100억을 갖고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부자가 없죠. 그쵸? 둘 다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 상황에 시청자분하고 저하고 2명밖에 없는데 둘 다 100억씩 갖고 있어. 누가 부자예요? 부자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1억밖에 없는데 제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남보다 좀 더 나은 수익,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자산을 만들려면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만 공부해두면 진짜 주식으로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그쵸?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피터 린치가 왜 대단하냐?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2% 거의 30% 가까이인데 무려 13년 동안 S&P 500의 상승보다 그 이상의 수익을 연속적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2천만 달러로 시작해서 140억 달러로 만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도 있고요. 저도 실제로 다 봤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는 것들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일반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핵심이 뭐냐면 성장주 투자에다가 중점을 둬라. 가치주라는 건 여러분들 밸류에 의해서 움직여요. 딱 실적대로만 움직입니다. 그쵸? 물론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중간에 부각이 된다거나 테마로 엮인다거나 그러면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10%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피터 린치는 뭐냐면
이 10%만큼 움직이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10%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에요. 자, 그래서 PE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PER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 EPS 그로스를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를 하시는 거는 현장 중심의 투자, 매장을 방문한다거나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실생활에 기반한 분석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는 EV, 전기차가 있겠죠. 전기차를 실제로 100%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 팔리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매장을 방문하고 데이터를 살피고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좋게 보고 어떤 것들에 불만을 갖는지 소비자들에 대한 행동을 관찰하라. 그게 결국에 지갑을 여는 행동이고 지갑을 열어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기반한 기업 분석과 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딱 놓고서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나름 밸류에이션을 조금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투자 지표 PER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 PER이라는 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근데 PER이 10배야.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그럼 1년에 100억씩 벌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100억씩 10년을 벌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PER은 10배. 그쵸? 요게 PER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10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겠죠. 본전 찾는데 몇 년 걸려? 이거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PER이 몇 배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PER은 그냥 시총 나누기 이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PER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에 대한 PER이 몇 배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래 시점의 PER을 계산할 때 미래의 PER을 이만큼 받을 거야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느냐, 보통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업종 평균, 두 번째로는 시장 평균, 세 번째로는 과거 한참 호황일 때 있었으면은 그 호황일 때 PER이 몇 배였는데 지금은 과거 호황보다도 더 큰 호황인데 PER이 요 정도면은 저렴하다, 비싸다 이런 계산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평균 PER 대비해서 현재 PER이 싸다, 비싸다. 그 다음에 대장주 대비해서 지금 PER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보통은 PER을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정답이라는 게 없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PER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의 PER을 계산을 해야 주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PER이라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평가 지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PER이 30배야. 근데 B라는 기업의 PER이 15배야. 같은 업종이고요. 사업의 구조도 비슷하고 경쟁사예요. 그럼 누가 더 저렴한 기업입니까? 밸류가? B가 더 저렴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얘가 그냥 15배니까 싸네 비싸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자, 근데 이제 PER이 높아도 기대 수익이 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PER이 40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25년부터 27년 향후 3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6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PER보다 앞으로의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ER 40배면 보통 우리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론이 바로 PEG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EG란 어떤 거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PER 나누기 EPS 성장률입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심플해요. 그냥 딱 1을 기점으로 놓고서 1보다 적으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1보다 숫자가 크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PER이 40배라고 가정하고 EPS 성장률, 향후 3년간 EPS의 성장률이 6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40 나누기 60이면 얼마예요? 0.66666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0.666이면은 1보다 낮습니까? 큽니까? 1보다
낮죠. 0.6이니까. 자, 그러면은 1보다 낮기 때문에 뭐예요?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가치 대비해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예요? 33%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PEG의 이론으로만 계산이 가능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PER에 숨어있는 함정까지도 우리가 파헤쳐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아유 복잡해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분들께 딱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정도의 내용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최소한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론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식을 다운을 받아서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것도 안 하면 뭐 답이 없습니다. 주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서 실적과 컨센서스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엑셀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 구간에다가 그냥 숫자를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20%라고 뜨죠. 이 20%가 뭐냐면 25년부터 26, 27년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을 여기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갖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PER이 14배 정도 나와요. 14.7배 정도가 나오는데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 20이 나오네요. 그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4.7 나누기 20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735가 나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저평가는 되어 있죠. 1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상승 여력은 얼마? 1 빼기 요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26.5%의 상승 여력이 밸류상으로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마로 엮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 향후에 HLB도 실적 전망치가 이제 나올 거예요. FDA 승인이 나오면 불발되면 의미 없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HLB의 실적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여기 향후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래프가 자동으로 여기 그려져요. 그러면 HLB의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주식시장이 개똥 같다라고 해도 밸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엑셀식은 꼭 소장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엑셀식 다운받기 해가지고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건데 그냥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도 저장이 가능하시고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 매매로도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죠. 제가 단기 매매는 기준봉 요약서에 의해서 그 기준봉 매뉴얼에 맞춰서만 매매하시면 매일매일 급등주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근데 기준봉 요약서는 실제 판매를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요약본으로만 드릴 거고 무자비하게 이게 유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설문으로 신청을 하시면 또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실 수 있게끔 검색식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제가 열심히 또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다 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도 행동을 하셔라. 어려우면 패스하셔도 돼요. 대신에 다른 쉬운 거를 배우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만 익혀가시면 여러분들도 프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2개 걸어 놓을 테니까 엑셀 다운식 하나, 그 다음에 기준봉 요약서는 신청, 이렇게 2가지 해놓을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십사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료 자료들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